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7시 38분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아주 짧게 시황 이야기하고 책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은 일간 차트로 보면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일간 차트로 보면 여기 보면 어제 그 거래량을 실으면서 장대 양봉이 코스피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어제 그 장대 양봉 캔들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이어서 크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무언가는 없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주간 차트에서 보면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조금 느낌은 달랐습니다. 뭐냐면 일단 전주보다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어, 이 하락의 어떤 캔들들이 있잖아요. 강한 하락의 캔들들이 어떤 일단 단기적으로는 마감되는 모습이 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어떤 과매도 영역을 깨지 않고 이렇게 반등했다라는 것은 전고점을 테스트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좀 기대감이 들고, 다만 여기 오실레이터가 조금 강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아쉽지만 다음 주에 다음 주에라도 이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좀 거래량, 그러니까 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면 그때는 진짜로 한 2,500인 전고점을 테스트하러 한번 가겠다. 만약에 간다면 약간 좀 의미 있는 어떤 이런 모들이 나오면서 좀 돌파가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적어도 시간은 한 1, 2주 정도 이상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보면 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봐서 이렇게 천천히 느리지만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단기적인 주간 차트로 봤을 때도 그 안에서 다시 새로운 어떤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좀 기대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책 제목은 주식시장을 더 이기는 마법의 멀티플이란 책이고, 회원분께서 많이 읽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했을 때,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연락이 좀 많이 오셨고, 책 정말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 책과 뭐 관련된 건 아닙니다. 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 역시 좀 기분이 좋고요. 사실 책을 어떻게 권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간략하게 차트를 크게 보면 어떤 심리에 관련된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차트를 이야기하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평가를 하는 책도 있고, 혹은 이런 뭐 퀀트의 형식의 이야기, 뭐 매크로 이야기들, 뭐, 뭐 산업 이야기, 뭐 다양한 어떤 책들이 있는데요.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책을 먼저 읽느냐 혹은 어떤 책에 좀 더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편견이 상당히 심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평가든 그러니까 상대평가든 뭐 절대평가든 어떤 사업 보고서 안에서의 어떤 숫자를 빼와서 이것을 더하고 빼고 나눠준 그 값, 이것이 회사의 어떤 적정 주가일 거야 라는 책들로 대충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런 퀀트 기반의 책들, 그 다음에 심리 책들을 많이 봤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트 책을 이렇게 보고, 다시 이게 한 바퀴 돌고 나서는 이제 다시 뭐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장기 투자도 하지만 짧게 짧게 요 안에서 단기 투자도 하잖아요. 근데 이 단기 투자를 할 때도 차트의 조금 원칙에 따라서 차트로서 중요한 것만 좀 봐야 되는데 가치 투자라든지 퀀트라든지 심리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섞이다 보니까 정말 차트에 중요한 것을 신데도 불구하고
아, 이 회사의 실적이 조금 그러니까, 아, 차트 매매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차트는 별로 안 좋은데 실적이 좋으니까 단기 투자해볼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실수하는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책을 누군가에게 권해서 그 책을 그 누군가가 선입견이 갖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책은 아무튼 좋은 책이니까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 이 책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퀀트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뭐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다면 가치 투자하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가치 평가 방식이 있는데요. 현재 주가와 현재 그 적정 주가가 있을 거잖아요. 이 회사의 내재 가치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어, 주가가 현재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해봤더니 한 8,000원 정도이더라. 그러면은 한 2,000원 더 오를 수도 아니다 아니다. 좀 더 2,000원 정도 비싸네, 고평가되었네 라는 어떤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8,000원인데 현재 거래되는 주가는 5,000원밖에 안 하네. 그러면 앞으로 한 3,000원 정도는 오를 수 있네. 이 회사는 저평가인가 보다 하고서 매수하는. 이렇게 어떤 적정 가치를 정확하게 일단 매겨보고 주가랑 이제 비교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A와 B 중에서 비교 우위를 정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뭐 200개 종목 안에서 가장 좋은 20개를 뽑아서 이 20개에다 투자하는 이런 방식인데 투자하는 요 방식을 게 방법을 알려놓는 책인데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마법 공식을 능가하는 신마법 공식이라고 나오는데요. 마법 공식이라고 하면 마법 공식을 능가하는 신마법 공식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마법 공식이란 걸 알아야겠죠. 근데 이 책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회원분들이 처음에 거의 이 책을 반드시 처음에 소개시켜 드리는 책 중에 하나긴 해요. 여러 책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책. 근데 이 책은 이런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어, 좋은 기업을, 좋은 기업, 그러니까 최고의 기업을, 어, 뭐라고 할까요? 적정한, 적정한 어떤 가격에, 혹은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방식인 거고요. 요 방식은, 어, 좋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평범한 어떤 기업을 낮은 가격에 사는 방식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느낌이 좀 달라요. 뭐냐면 요 내용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산다. 워렌 버핏의 어떤 좀 이야기와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어떤 내용과 거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벤자민 그레이엄의 방식에서 시작해서 어,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쵸? 요 방식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책은 아니다. 이쪽으로 다시 가는 것이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일정 기간 동안을 테스트해서 숫자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이 저자가 말하는 요 책의 핵심은 평균 회귀라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평균 회귀. 그래서 평균 회귀라는 것을 좀 아주 조금 어, 좀 자세하게 좀 소개시켜 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일단, 어, 뭐 일반적인 적당한 평범한 기업이 실적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망하는 기업 말고요. 적당한 기업이 실적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려오다가 이제 실적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이런 과정에 있을 때, 그리고 실적이 또 완전히 좋아지는 뭐 요런 과정을 어떤 사이클을 겪는다라고 하면 요런 정도의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을 적당한 기업의 낮은 가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점점 좋아지다 보면 낮은 가격도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좀 비싸지만 좋은 회사는 맞을 수 있거든요. 좋은 기업, 최고의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최고의 기업, 좋은 실적을 내면서 최고의 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요 부분을 공략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공략할 것이냐의 어떤 이런 논리인데요. 어,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들은 보통 이런 사이클을 갖는다는 것이죠. 편익으로 인해서. 좋아지면, 그러니까 기업이 안 좋아지면 주가도 싸지다가 기업이 다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올라가고, 다시 기업이 어, 그 실적이 빠지면 주가도 빠지고, 하지만 이렇게 어떤 일정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주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요게 뭐냐면, 즉, 일반적인 기업이 매우 쌌을 때는 싸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너무 싸지면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근데 여기 정도가 이제 한계이겠죠. 근데 실적까지 좋아지면 그 다음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도 일정 부분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평균 회귀를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요런 데서 사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서 수익률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유지되는지를 경제적 해자로 좀 파악을 해서 이게 내려오지 않고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낸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요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이런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버핏처럼 어떤 매우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저와 같은 일반인 투자자들은 어, 좋은 기업을 찾으면 그 다음에 혹은 그 다다음 해에는 확실히 안 좋은 성과들이 나오는 확률이 많았다. 그리고 안 좋은 어떤 성과가 나오고 났을 때는 그 다음에 그 다다음 해에는 좋은 어떤 성과들이 나오는 이런 평균 회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책이에요. 요 뭐 평균 여기 사실 이 책에 나오는 마법의 멀티플을 구하는 공식은 매우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 뭐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 쭉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 각자 그 어떤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줄 세워가지고 제일 좋은 거부터 그냥 매수하는 건데요. 이 방법은 매우 심플해서 꼭 책을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나의 성향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책에 맞는 사람도 있고 저 책에 맞는 사람의 성향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사이클의 기업이 있다면 가치평가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요 구간부터 막 사고 싶어집니다. 더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더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 라고는 생각에 적정 가치보다 싸다라고 생각이 되면 적정 가치라고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부터 막 삽니다. 사서 적정 가치를 넘어가는 요 순간부터 막 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기업의 실적이 진짜로 더 증가해 버리거나 PER이 확장돼 버리면 주가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들은 요 구간이 매수 구간인 거죠. 요 구간, 매도 구간인데 반대로 차트 투자자들은 여기서부터 혹은 여기서부터 추세가 만들어진 구간부터 사기 시작해서 요 구간까지 추세가 꺾이는 구간까지 가죠.
여기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는 이런 구간인 것이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이클을 타지 않고 더 앞으로 상승하는 그런 기업을 골랐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서 사든 뭐 좀 여기서 사든 뭐 여기서 사든 장기 보유하면 뭐 크게 상관은 없지 않나? 뭐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워렌 버핏이 아니라면 이런 방식은 좀 제외해야 하는 것 같고, 내가 차트 투자자라면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들어가는 걸 선택해야겠죠. 그렇다면 사실 이 내용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트 투자자에게는. 그죠? 그리고 나는 내가 성장주를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책의 내용과도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맞는 성향이 잘 맞는 사람들이 이 책을 봤을 때는 거의 뭐 최고의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양한 책들이 다양한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 가장 중요한,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끝을 내고 싶은데요. 가치 투자라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차트 투자라는 방식도 있고요. 혹은 뭐 퀀트 투자라는 어떤 방식도 있겠죠. 근데 누가 맞고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하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세 개 다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세 개 다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지만 이 전부를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나만의 성향을 딱 잘 찾아서 차트가 잘 맞으면 차트 투자를 하는 것이고, 퀀트의 방식이 맞으면 퀀트를 하는 것이고, 가치 투자가 맞다면 가치 투자를 하는, 뭐 이렇게 좀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것 말고도 사실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요 정도, 예, 일단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출판사에서 이 책들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책을 좀 있는데, 대부분 소개는 다 안 드리거든요. 제가 좋아하고 이건 좀 좋다라는 책만 소개해드리고, 근데 이 책은 제가 돈 주고 산 책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책입니다.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책과 조금 반대의 성향인 투자의 관점에서 쓴 책도 한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책인데요. 초수익 성장주 투자라는 책이 있고요. 마크 미너비니의 책인데 사실 뭐 윌리엄 모닝 책과 거의 흡사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조금 회원분들의 어떤 좀 반응을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주말에는 좋은 책과 잘 보내시고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